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13편에 이어서 14편이 되겠습니다. 이게 소제목으로는 10년 넘게 잠을 안 자는 할아버지. 예, 이것은 진액 부족이다. 타이틀이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그 어디 몸이 특별하게 아픈 데는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에, 밤 저녁이 되면 잠을 못 자요. 끝내 잠을 못 자요. 하여튼 그렇게 잠을 자려고 애써도 잠을 못 자고 그냥 꼬닥 날이 새는 겁니다. 이게 10년째야.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것은 그 동양의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무조건 심한 진액 부족이야. 몸 안에. 예. 진액은 음양에서 음이죠. 어, 돌아다니는 기는 양기, 기. 기는 양, 음양의 밸런스가 깨진 겁니다. 그래서 피 부족도 되고 진액 부족도 되고 그렇습니다. 진액이나 피나 뭐 이웃 사촌 간이죠. 서로 도와주고 그러죠. 진액이 부족하면 피가 도와주고 피가 부족하면 진액이 도와주고. 그 진액은 콩팥이라 피는 간이고 간과 콩팥이 동시에 바닥이 나서 그래요. 결국 사람이 이렇게 간과 콩팥의 그 진액 피가 고갈되면서 사망을 하게 되죠. 예, 그 전 단계 극심하게 진액이 부족하면 이런 현상이 와. 잠을 못 자. 늙으면 이제 불면증이 심하거든. 예, 그것도 그 콩팥의 진액이 예, 자꾸 말라가면 그래요. 그 신수를 채워야 돼. 신장의 진액을 신수라고 그래. 그래서 오래 살려면 최고 핵심적인 게 신수를 채워야 한다. 그래야 수명이 자꾸 연장이 된다. 신수가 자꾸 말라가고 고갈이 되면 그건 사망이 앞당겨지는 거죠. 그래서 흔히들 물을 많이 먹으면 특히 그 건강 정보가 잘못된 게 너무 많아요. 이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예, 진액하고 물하고 틀립니다. 예, 그래서 틀린데도 자꾸 하루에 뭐 2리터씩을 먹으라 뭐 이상한 소리를 내야 되고 그 의학 지식이 없는 사람이야. 진짜 전통 동양 의학을 터득하면은 이제 뭐 말로는 그래 수분이 한 70%뭐 차지한다. 수분이 물이냐 안 그래요? 진짜 몸속에 그 체액을 채워준다는 건 진액을 말하는 거야. 음료수 물이 아니야. 개념이 틀려 물하고 진액하고. 그래서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물을 먹으면 물이 그 흡수가 돼야 하는데 또 너무 싱겁게 먹으면 흡수가 안 돼요. 그냥 물이 빠져버려요. 예, 소변으로. 인체 오장육부에 예, 투입이 안 돼요. 일부는 되겠지만은 잘 되려면은 간간하게 먹여야 돼. 그래야 소금기가 적당히 있어야 물을 흡수해. 소금기가 흡수를 해가지고 보존을 해. 근데 그 물하고 진액하고 또 틀립니다. 그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진액 채우는 건 여러 가지 특히 씨앗, 예, 씨앗, 검정콩, 검정깨, 검정쌀 이런데 콩팥에 필요한 진액이 생기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신수가 생기는 거야. 당기, 구기자, 오미자, 두충 전부 이런 따위죠. 당기나 두충 한번 데려봐야 엄청 끈끈해. 끈끈한 게 그게 진액이야. 그 진액이 그대로 콩팥으로 가서 신수가 채워지는 거야. 뭐 물을 먹는다고 해서 콩팥에 진액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니까. 착각을 해요. 더군다나 몸이 싱거우면 물이, 에, 물이 체내에 흡수가 안 돼요. 그냥 빠져버려요. 소금기가 그 수분을 빨아들이거든. 음. 그래서 그런 이치도 간단한 이치인데도 그런 기본적인 지식 체계가 잘못됐어요. 현대의학하고 전통의학하고. 그래서 전통의학한테 배워야 할 게 너무 많습니다. 건강 정보도 잘못된 게 너무 많고. 그래서 어떻게 됐든 이 할아버지는 진액이야.
진액이 어디서 생산이 되느냐? 뱃속, 비위, 비장, 위장, 비위. 그래서 비장이라는 건 양방용어로 췌장이라고 그런 거야. 췌장. 췌장에서 모든 걸 생산해. 어, 생산. 그래서 비위는 모든 걸 생산해내는 대지와 같다고 그랬어요. 대자연의 대지. 대지는 식물도 키우고 식물이 키우면 꽃도 피우고 뭐 열매 과일도 생산하고 모든 걸 생산해 내잖아요. 그래서 비위를 목화토금태에서 토라고 그래요. 대자연. 대자연에서 모든 게 인체에 필요한 모든 게 생산이 되니까 진액도 생산하고 원기도 생산하고 호르몬도 생산하고 어, 비타민, 미네랄 모든 걸 다 생산을 해. 인체에 필요한 모든 성분을. 그래서 일단은 그 진액은 우리가 먹어서 어, 된장찌개를 먹건 쌀밥을 먹건 거기서 먹는 데서 거기서 진액을 뽑아. 홀몸 뽑듯이. 예. 그래서 췌장이랑 췌장이 약하면 이런 피도 생산이 안 되고 약하고 진액 생산도 약해지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할아버지가 잠을 못 자는 게 정확하게 진액 부족이야. 진액 진액이 부족하면 허화, 허열이 생겨. 그래서 잠을 못 자게 되는 거야.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야. 하여튼 잠을 똑바로 못 자는 건 노화 현상, 진액이 말라가는 거. 그래서 수명도 길지 못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건강 좀 못 따라가지고 물 많이 먹으면 신수가 채워지겠지. 노. 진액하고 틀려요. 씨앗을 많이 먹어야 돼. 씨앗. 그것도 검정색을 뗀 씨앗. 아니면 뭐 진액이 많아 두충, 당귀 뭐 무지하게 많죠. 오미자 이런 거. 오미자는 진액이 안 생기는데 거두어들여. 싹 끌어모아. 그런 그런 그 인체에 무해한 약초 식품 이런 걸 적절히 이용할 줄 알아야 돼. 싱겁게 먹으면 큰일 나. 늙을수록. 늙을수록 싱겁게 먹으면 신수가 점점 고갈이 돼. 그래서 건강하게 먹어야 돼. 뭐 음식 그건 자기 입맛에 맞추면 돼요. 음. 자기 입맛이 다 틀려 사람마다. 똑같은 간을 해도 어떤 사람은 싱겁다고 어떤 사람은 짜다고 그러고 다 틀려. 결국 제일 컴퓨터보다 더 정확한 게 내 입맛이야. 내 입맛에 맞추면 돼. 예. 그래서 간을 그렇게 맞추고 입맛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해야 에, 무병장수하는데 많이 도움된다. 싱겁게 먹고 물을 많이 먹으면 전혀 수분이 보충이 안 된다. 물은 들어가서 그냥 빠져버린다. 몸에 간간해야 그 물을 흡수를 한다 그나마. 그런 이치가 동의보감 뭐 이런 동양 의학에 다 나와 있어요. 수백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오는 기본 상식이야. 간간하게 먹고 그래야 수분이 보충이 되고 수분이 충분해야 진수가 충분해야 오래 산다. 하여튼 그렇고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는 아는 무지하게 진액이 엄청 바닥이 난 상태야. 10년째 이러고 있어요. 나이는 모르겠네. 한 50, 60 이상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처음에는 막, 그렇게 잠을 자려고 노력을 해도, 어, 참 이루지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아예 포기한 데 처음부터, 이런 지가 벌써 한 10년째 넘어간다 그러니까, 몸도 깡마른 할아버지야. 진액도 부족하고, 몸도 깡마르고, 그 전형적인 베트남인들의 지역적인 풍토, 지역 특색에 맞는 그런 증상들이야, 이게. 낮에는 땀을 많이 흘리고, 또 진액 보충은 안 되고, 진액이 부족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조병이죠. 건조, 조병. 진액 부족이 심하다 보니까 아주 조병으로 넘어간 거야. 그래서 월남 날씨가 뭐 1년에 우기가 절반, 반년 동안 계속 막 소낙비가 그렇게 와요. 파묻듯이 와. 소낙비가. 그리고 반년은 또 비가 안 오고 건기 딱 두 개야. 이러다가 어, 지역 기후 환경도 있습니다. 그 열대 지방에 그래도 그 진액이 안 생기는 게 췌장이라고 했어요. 비장. 비 위에서 비. 예. 비 위에서 그 진액이 생산이 되는 건데 뱃속이 비가 그 월남의 그 냉병 뱃속 뱃속이 냉하면은 소화기관인 비위가 원활치 못해. 흡수를 못해. 진액 생산도 못해. 그래서 그런 겁니다. 결국은 그 사람은 비위를 똑바로 해주면 돼. 비위를. 월남 특유의 그 냉병 때문에 날씨가 더우면 뱃속에 냉병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외부에 대항하기 위해서 스스로 인체는 그 열에 대항하기 위해서 스스로 냉해져 뱃속은. 이게 하늘의 이치야 이게. 자연의 이치고. 어, 그래서 스스로 냉해지면서 오랜 동안 췌장이 냉해가지고 췌장이 따뜻해야 하거든. 따뜻해야 소화도 잘 되고 진액 생산도 잘 되고 그러는 거거든. 근데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월남 사람들은 거의 다 이렇게 말렸어요. 뱃속이 냉한 관계로 진액도 안 생기고 몸도 적당히 보기가 좋아야 하는데 다 말렸어. 멸치 마냥. 이제 월남 날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뱃속을 따뜻하게 해주는 침법, 침법으로는 사함침법, 오행침이라고 그러죠. 오행침. 사함침법에 비장을 따뜻하게 해주는 비정격, 비장을 똑바로 해주는 게 비장을 따뜻히 해주는 침법이야. 그게 비정격이야. 어, 침 4개면 되죠. 네. 그래서 침 4개로 이건 뭐 침 꽂으면 한 바퀴 기가 돌려면은 30분 걸려. 어떤 침이 됐건. 꽂으면 한 바퀴 돌리려면 30분은 기다려야 돼. 그런 다음에 침을 빼야 돼. 근데 성질 급한 사람은 15분 만에도 침을 빼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안 돼요. 기본이 30분이야. 침의 기가 한 바퀴 운행이 되는 그 시간이 30분. 그래서 아예 마음속으로, 비위가 뱃속이 너무 차가우니까 2바퀴 돌려야겠다. 그러면 1시간. 1시간 꽂아 넣는 거야. 그럼 뱃속이 냉기가 싹 빠지고 뱃속에 기장이 따뜻해지고 그러면 소화가 잘 되는 체질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비장이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뭐 애엽, 쑥채라든가 쑥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뭐 뱃속을 따뜻하게 해주는 쑥 아니면 후박 뭐 계피도 좋습니다. 계피도 약간만 계피. 또 건강, 초두부 이런 정도만 해서 이렇게 데려서 먹어도 금세 좋아져요. 어, 그래서 이런 건 피부적이고 진액 부족이고 하니까 진액이 생기는 당기도 가끔 넣어서 해도 좋아요. 보니까 피가 엄청 부족하고 진액이 엄청 부족하네. 이래가지고 오래 살겠어요. 중간에 잘못돼요. 그래서 어, 비위를 따뜻하게 해주는 침법에다가 제가 말씀드린 뱃속을 따뜻하게 해주는 애엽, 초두부, 후박, 계피, 건강, 또 진액이 생기는 당기, 두충 한 6, 7가지가 되네.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집에다가 각각 한 주먹씩 계피는 3분의 1만 계피를 조금만 하면 속쓰려서 못 먹어. 욕심내고 계피를 많이 하면 안 돼. 그래서 에, 감초도 한 3분의 1 조금 계피하고 감초는
다른 건 다 한 주먹씩인데 계피하고 감초는 3분의 1 아니면 2분의 1 그 정도 그 비율로 해서 먹으면 이 할아버지는 뭐 한 보름 정도만 이렇게 열심히 해도 많이 좋아질 겁니다. 잠을 스스로 이제 편안하게 자. 이제 그 한의원에서 약을 하면 돼요. 일단 오늘은 급한 대로 비정격으로 해서 그것도 2바퀴 1시간 침 꽂으면 2바퀴 이런 경우에는 상관없어요. 뱃속이 엄청 따뜻해졌을 겁니다. 곧바로 약초를 먹여야 돼. 예, 그래서 이것은 오늘은 하여튼 그 잠을 못 자는 할아버지 이걸 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또 다음 이게 이제 14니까 다음으로는 15가 되겠네. 예. 구독, 좋아요 이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굉장히 좋은 내용이니까 소개도 좀 해주시고. 예. 사실은 그 유튜브 보면은 그 맨 오락 잡기 이런 게 솔직히 구독자가 많아요. 이런 뭐 건강 뭐 이런 건 별로 많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옛날에 약초 관련해서 자리 잡은 사람들은 구독자가 엄청 많아. 초창기에. 근데 그 이후에 한 사람은 구독자 잡기가 힘들어. 그래도 어떤 무병장수에 도움이 되는 제 강좌니까 이것만 보지 말고 처음부터 200개가 있습니다. 200개 쭉 올리고 그것만 봐도 무병장수 할 수 있어요. 예. 구독, 좋아요 좀 부탁하겠습니다. 소개도 좀 부탁하고, 예. 감사합니다.